D-30일. 성만은 달력을 보며 숫자를 세었다. 한 달 후면 끝이야. 7,500만 원 손에 쥐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성만은 그동안 3억 8천만 원을 편취했다. 그중 일부는 도박으로 날렸고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 현재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이번에 7,500 받으면 총 1억 2,500. 이 정도면 노후 준비 끝이야. 성만은 베트남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다. 한국에선 더 이상 못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만은 정숙을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가장 쉬운 타겟이라고 평가했다. 순진하고 의심이 없고 돈 관리도 허술해. 완벽한 호구야. 성만은 정숙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믿었다. 정숙이 성만의 빨래를 해주고 식사를 챙기고 용돈까지 주는 것을 보며 확신했다. 여보, 이거 용돈이에요. 쓰세요. 정숙은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줬다. 성만은 감격한 척했다. 고마워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부부인데요. 성만은 속으로 비웃었다. 바보 같은 여자. D-7일 성만은 박종수를 만났다. 장소는 종로의 한 허름한 술집이었다. 종수야, 일주일 후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집으로 찾아와. 오후 2시쯤. 그리고 8천만 원 당장 갚으라고 고함 질러. 여자가 겁먹을까? 당연하지. 나이든 여자들은 소리만 질러도 벌벌 떨어. 이혼은 언제 할 거야? 돈 받고 한 달 후. 그 전에 이혼하면 의심받잖아. 그럼 나 돈은 언제 줄 거야? 당일 밤에 줄게. 현금으로. 알았어.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성만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만 더 연기하면 돼. 완벽한 남편 연기 일주일만 더. 하지만 성만은 최근 정숙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숙은 더 이상 성만에게 통장을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용돈도 주지 않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 달 용돈. 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미안해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다음 달에 줄게요. 병원비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성만은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정숙은 성만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요? 피곤해요. 좀 쉴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성만은 정숙이 나이 들어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정숙은 성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역겨웠다. 일주일만 더 참자. 일주일 후면 끝이야. 정숙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전날이 왔다. 성만은 긴장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보, 내일 오후에 집에 계실 거죠? 네, 왜요? 아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성만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미소 지었지만 손은 차가웠다. 밤에 성만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500만 원. 7,500만 원. 내일이면 내 거야. 새벽 3시 성만은 거실로 나와 소주를 마셨다.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반면 정숙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D-Day 아침. 2025년 12월 20일 금요일. 성만은 아침 7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다. 성만은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단정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계란찜, 김치, 시금치 나물.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렸어요. 정숙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성만은 정숙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다. 마지막 아침 식사야. 오늘 이후론 안 봐도 돼. 정숙도 성만을 쳐다봤다. 마지막 아침 식사네. 오늘 이후론 교도소 밥 먹겠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식사를 마쳤다. 같은 시각 박종수도 준비하고 있었다. 박종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채권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 박종수는 거울 앞에서 환한 표정을 연습했다. 윤성만, 8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연습했다.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좋아, 완벽해. 박종수는 오후 1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성만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다. 정숙은 오전 10시에 탐정 김철수에게 전화했다. 김 탐정님,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1시 5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경찰은 몇 명이에요? 형사 2명입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녹음 장비도 준비해 주세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영희 언니, 오늘 복수해 줄게. 정숙은 영희의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니, 지켜봐줘. 내가 윤성만 교도소에 보낼게. 오후 1시 50분. 탐정 김철수와 형사 2명 김영사, 이형사 이성만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다. 몇 호예요? 1502호입니다. 알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호 주시면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로비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시작이다. 오후 2시 박종수 등장. 초인종이 울렸다. 성만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여보, 제가 받을게요. 성만은 초인종 화면을 확인했다. 박종수였다. 성만은 정숙을 돌아봤다. 여보, 사실은 채권자가 오기로 했어요. 네? 정숙은 놀란 척했다.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성만은 문을 열었다. 박종수가 험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윤성만, 오늘 8천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 박종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성만은 움찔했다. 저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3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종수는 서류 가방에서 가짜 독촉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법원 독촉장입니다.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정숙은 독촉장을 받아봤다. 물론 가짜였다. 하지만 정숙은 겁먹은 척 연기했다. 재산 압류요? 네. 윤성만 명의 재산이 없으니까 배우자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박종수가 위협했다. 여보, 어떡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만을 쳐다봤다. 성만은 속으로 완벽해. 종수 연기 잘하네라고 생각하며 입으로는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갚을게요. 정숙이 말했다. 뭐라고요? 성만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라고 외쳤다. 제 예금을 깨서 갚을게요. 우리 부부인데 제 빚, 당신 빚이 어딨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박종수가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정숙이 일어서려는 순간. 잠깐만요. 정숙이 말을 멈췄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올라오세요. 성만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2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경찰입니다. 성만과 박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숙이 문을 열었다. 형사 2명과 탐정 김철수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 김민수입니다. 윤성만 씨, 박종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분은 결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 성만이 소리쳤다. 정숙이 성만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윤성만 씨, 아니 사기꾼 윤성만. 당신이 날 속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속인 거예요. 성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 나는 처음부터 당신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결혼 사기꾼이라는 것, 내 친구 박영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영희, 박영희? 성만은 3년 전의 피해자를 떠올렸다. 맞아요. 박영희는 내 절친이었어요. 당신이 2억을 가로채고 도망간 뒤 영희는 자살했어요. 나는 3년간 당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당신이 다니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성만은 뒤로 물러섰다. 설마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유인한 거예요. 순진한 과부 연기하면서요. 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이 박종수한테 채권자 역할 해달라고 한 통화 내용도 여기 있어요. 성만은 무너졌다. 그럴 리가. 탐정 김철수가 나섰다. 저는 사설탐정 김철수입니다. 한정숙님의 의뢰를 받아 3년간 윤성만 씨를 조사했습니다. 윤성만 씨의 피해자는 총 4명, 피해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종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 형사가 막아섰다. 박종수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윤성만, 박종수 두 분은 사기죄 및 공갈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성만은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정숙을 쳐다봤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복수자예요. 내 친구의 복수자.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영희야, 봤지? 내가 해냈어. 성만과 박종수는 경찰차에 실렸다.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 나왔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대요. 어머, 무섭다. 성만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탔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래. 경찰서에서 성만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영희 외에 피해자가 몇 명 더 있습니까? 3명입니다. 최순자, 김말자, 장욱희. 총 피해액은요? 3억 8천만 원입니다.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5천만 원입니다. 그 돈 위치는 우리은행 비밀계좌에 있습니다. 성만은 모든 것을 토해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박종수도 자백했다. 저는 윤성만의 지시를 받아 가짜 채권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4번 했습니다. 수고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건당 500만 원입니다. 형사들은 모든 진술을 기록했다. 3개월 후 2026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성만과 박종수의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정숙과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영희의 딸 주희도 왔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윤성만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액은 3억 8천만 원이며 피해자 중 1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 박종수는 윤성만의 공범으로 가짜 채권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공갈했습니다. 변호인이 나섰다. 피고인 윤성만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 정숙이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정숙은 증인석으로 나갔다.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수사 협조자입니다. 윤성만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운이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저는 3년간 이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제 친구 박영희는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성만은 영희 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성한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판장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노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 친구 박영희는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장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 한정숙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윤성만은 사기죄, 공갈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8천만 원 배상을 명합니다. 피고인 박종수는 공갈 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성만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7년 징역이면 79세에 출소한다. 인생이 끝났다. 박종수도 울먹였다. 3년이면 73세에 출소한다. 나도 이제 다 늙어서 어떡해. 재판 후 성만의 비밀 계좌에 숨겨둔 5천만 원과 성만 명의의 소액 재산이 압류되었다. 총 6천만 원이었다. 피해자는 4명이었다. 박영희 유족 딸 주희 2억 손해, 최순자 1억 5천 손해, 김말자 8천만 원 손해, 한정숙 영원 사기 미수. 6천만 원은 피해 비율대로 분배되었다. 주인은 약 3천만 원을 받았다. 고모 정말 감사합니다. 주희가 정숙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엄마가 이렇게라도 복수하시는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숙도 눈물을 흘렸다. 최순자와 김말자도 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한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돈 못 받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서로 도와야죠. 판결 다음 날 정숙은 영희의 묘소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원 묘지였다. 영희야, 나왔어. 정숙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영희야, 복수했어. 윤성만 그 자식 7년 징역받았어. 다시는 사람 못 속여.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3년 전에 더 주의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윤성만이란 사람 조심하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었다. 마치 영희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희야, 내 딸 주의 잘 크고 있어. 내가 계속 챙길게. 걱정 마. 정숙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영희야, 네 딸 주위 잘 크고 있어. 내가 계속 챙길게. 걱정 마. 정숙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인 결혼 사기꾼 잡은 69세 여성. 3년간 추적 끝에 복수. 뉴스에 정숙이 나왔다. 한정숙 씨 3년간 어떻게 추적하셨나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법률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미끼가 되었죠.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위험했죠. 하지만 제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복수해야 했어요. 다른 노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황혼재혼, 사랑도 좋지만 반드시 신원조회하세요. 그리고 재산은 절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증거 없이 돈 주지 마세요. 사기꾼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인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정숙은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었다. 서울 시니어 복지관에서 강연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사기꾼을 잡은 사람입니다. 청중 100여 명이 박수를 쳤다.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사기꾼을 조심하는 방법, 사기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기억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조심하세요. 정숙은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같은 시각 윤성만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72세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이봐요, 할아버지. 밥 먹어요. 교도관이 밥을 건넸다. 보리밥과 김치, 콩나물국이 전부였다. 성만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한정숙,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성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숙을 원망했다. 한정수, 절대 용서 못해. 당신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야. 정숙이 성만을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정숙은 다시 관악산 등산 동호회에 나갔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회장 이미숙이 반갑게 맞았다. 그동안 바빴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동호회 회원들이 정숙을 영웅처럼 대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등산을 하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희야, 잘 지내지?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산을 올랐다. 윤성만은 2026년 4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박종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한정숙은 현재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 대상 결혼 사기 피해액은 연간 500억 원이 넘습니다. 황혼 재혼 전 반드시 신원 조회를 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한정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범죄에 민낯이며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정의의 승리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대접되는 요리다. 라는 속담처럼 정숙은 3년간 감정을 억누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인내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곪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한다. 하지만 정숙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친구를 위한 정의였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덕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법이라는 정직한 방법으로 원한을 갚았습니다. 그녀는 사적 제재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이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고 했습니다. 윤성만 같은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신뢰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선의를 파고들어 수십 년 쌓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경험은 비싼 학교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서만 배운다. 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정숙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황혼제오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맹목적 신뢰는 파국을 부릅니다. 한국 속담에 사랑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투명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현명함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투명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을 되새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악인들의 폭력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정숙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위해,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노후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신중함은 생존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인간이 지상에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임마누엘 칸트. 구독과 좋아요, 관심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